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모든 눈이 사실상 이란에 쏠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시위가 아니거든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지금의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근본적인 위기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태의 본질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고 그게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정부하고 의료계 내부에서 나온 정보예요. 더 충격적인 게 있다고요? 1월 8일하고 9일 단 이틀 동안에요, 최대 12,000명이 확산되었을 수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2,000명이요? 이틀 동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현대 이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최악의 유혈 참사입니다. 와, 이건 시위 진압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군요. 근데 이란에서도 과거에 여러 번 반정부 시위가 있었잖아요. 유독 이번 사태가 이렇게 체제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란에 사는 자산가라고 한번 상상해보죠. 내전이나 정권 붕괴가 코앞인데 자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네요. 금을 사서 땅에 묻을 수도 있겠지만 국경 넘어서 탈출할 때 그걸 다 들고 가긴 어렵겠죠. 그렇죠. 은행에 있는 돈은 정부가 동결시킬 수도 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미국 달러를 구하는 것도 통제가 심해서 쉽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되면 국경 없이 자산을 옮길 수 있고 또 정부가 이걸 맘대로 뺏거나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확 부각되는 거군요.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오늘 비트코인이 9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들 지금 환호하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상승세의 이면에 저기 지구 반대편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좀 끔찍한 지정학적 격변이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모든 눈이 사실상 이란에 쏠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시위가 아니거든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지금의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근본적인 위기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태의 본질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고 그게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요즘 차트 보면서 한숨 푹 쉬셨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답답하셨을 텐데요. 그 불확실성의 한가운데 바로 이란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일의 시작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무엇이 이란 국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건가요?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경제였습니다. 경제요? 네, 2025년 12월 28일 수도 테헤란에 경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바자르의 상인들이 파업에 들어간 게 기폭제가 됐어요. 아, 그 유명한 시장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이란의 화폐인 리아르와 가치가요, 불과 1년 만에 84%가 폭락했습니다. 잠시만요. 84%요? 네, 84%요. 와, 쉽게 말해서 작년 초에 은행에 1억 원이 있었다면 지금은 1,6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거기에 물가는 또 최대 72%까지 치솟았고요. 사실상 중산층 전체가 그냥 경제적으로 붕괴해버린 겁니다. 1년 만에 자산 가치가 거의 다 증발했다는 건데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그냥 사회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죠. 시위는 불과 2주 만에 전국 180개 도시로 그냥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180개 도시요? 네. 하지만 정권은 대화 대신에 실탄으로 답을 했죠. 아, 공식적인 인권단체 집계로만 사망자가 2,571명에 달합니다. 세상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정부하고 의료계 내부에서 나온 정보예요. 더 충격적인 게 있다고요? 1월 8일하고 9일 단 이틀 동안에요, 최대 12,000명이 확산되었을 수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2,000명이요? 이틀 동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현대 이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최악의 유혈 참사입니다. 와, 이건 시위 진압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군요. 근데 이란에서도 과거에 여러 번 반정부 시위가 있었잖아요. 유독 이번 사태가 이렇게 체제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뭔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과거랑 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마자르 상인들의 이탈입니다. 아, 그 경제 중심지요? 네, 이분들이 1979년 혁명을 성공시킨 핵심 지지층이었거든요. 지금 체제의 뿌리 같은 존재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들이 정권에 등을 돌렸다는 건 체제의 가장 단단한 기반에 균열이 생겼다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부의 균열 조짐이에요. 군부까지요? 네. 정권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이란 혁명수비대 IRGC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은 재판 없이 처형한다. 이런 섬뜩한 경고문이 올라왔다가 금방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네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내부의 동요나 이탈 움직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죠. 그렇겠네요. 혁명수비대가 그냥 군사 조직이 아니에요. 이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거대한 이익집단이고 어떻게 보면 체제 그 자체거든요. 이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흔들린다는 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체제의 뿌리인 바자르가 흔들리고 체제의 기둥인 혁명수비대마저 균열 조짐을 보인다니 내부 상황이 정말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수가 바로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미국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가고 있다, Help is on the way, 이런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메시지를 냈어요. 군사 개입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한 거죠. 와, 직접적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1월 14일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구체적인 군사 옵션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붕괴 조짐에 외부의 강력한 압박이 더해지면서 정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군사 옵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 분석가들은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한 60에서 70% 정도로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꽤 높네요. 네.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 A는 제한적 정밀 공습입니다. 제한적 공습이요? 네. 시위 진압을 주도하는 혁명 수비대의 주요 기지나 통신시설, 지휘부 같은 핵심 시설만 외과 수술처럼 정밀 파격하는 방식이죠. 아, 정권의 손발만 딱 묶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확률은 약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면전은 피하면서 정권의 폭력적인 진압 능력만 무력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시나리오 B는 물리적 충돌 없이 이란 정부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거나 금융 시스템을 교란하는 사이버 및 경제 공격입니다. 이건 한 30% 정도로 보고요. 마지막 시나리오 C는 대규모 학살이 계속될 경우에 미국이 인도주의적 개입을 명분으로 전면전에 나서는 건데 현재로서는 확률이 10% 내외로 낮게 평가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배제할 수는 없는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란 상황이 우리가 주목하는 비트코인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과거의 패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패턴이요? 역사적으로 이란과 관련된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을 때 비트코인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오, 어떤 패턴이죠? 분쟁 소식이 처음 딱 전해지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한 5에서 10% 정도 급락을 합니다. 네, 보통 그렇겠죠. 하지만 보통 이틀에서 한 7일 이내에 빠르게 가격을 회복하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신기하네요. 보통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처럼 단기 투자자들은 위험하니까 자산에 팔 텐데 오히려 그 이후에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군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위기 상황이면 보통 달러나 금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안전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란에 사는 자산가라고 한번 상상해 보죠. 내전이나 정권 붕괴가 코앞인데 자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네요. 금을 사서 땅에 묻을 수도 있겠지만 국경 넘어서 탈출할 때 그걸 다 들고 가긴 어렵겠죠. 그렇죠. 은행에 있는 돈은 정부가 동결시킬 수도 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미국 달러를 구하는 것도 통제가 심해서 쉽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되면 국경 없이 자산을 옮길 수 있고 또 정부가 이걸 맘대로 뺏거나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확 부각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그 특성이 이런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이런 역사적 패턴과 자산의 특성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별 가격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네요. 먼저 미국의 제한적 공습, 시나리오 A가 현실화될 경우 발표 직후에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여서 비트코인 가격이 85,000달러에서 9만 달러 선까지 단기 급락할 수 있습니다. 아, 일단은 떨어지는군요. 네. 하지만 과거 패턴에 비춰보면
이성적인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기적인 충격에 패닉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 담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네. 만약 사태가 이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진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차원이요? 인구 8,800만의 거대한 시장이 외부 세계에 개방되고 그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찾게 될 겁니다. 이란의 민간 자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그중에 아주 일부만 비트코인으로 들어와도 엄청난 수요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와, 저희 모델은 이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중기적으로 13만 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5만 달러요? 와,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네요. 물론 이 모든 예측이 한 국가의 비극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너무 안타깝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면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한 변수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정권이 붕괴하지도 않고 내전 상태가 길어지는 경우도 생각해봐야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럴 경우에는 극심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명확한 방향성 없이 9만 달러에서 10만 5천 달러 사이에 넓은 박스권에 갇혀서 아주 지루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냥 횡보하는 거군요. 네. 결국 투자자들은 단기 급락, 중기 급등, 장기 교착이라는 이 세 가지 갈림길 앞에서 어떤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무게를 둘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논의의 바탕으로 삼은 이란 사태 분석과 시나리오별 가격 예측 모델에 대한 더 상세한 자료는요, 저희 채널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란의 지정학적 위기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뤘지만 동시에 한 국가의 위기가 어떻게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이런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런 격변의 시기일수록 떠도는 소문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시나리오에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한 국가의 붕괴가 어떻게 탈중앙화된 자산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끌어올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위기 상황이 아니라 안정된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위기 대비를 위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그러니까 국가 금고의 일부로 편입하기 시작한다면 그 가치는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